면접에 여러 번 낙방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신감을 잃었다고 내가 느끼는 순간 면접을 보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엔 안 받았어. 언젠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알아주길이라는 마음으로 그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못 알아주는 평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점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네요. 너무 따뜻하네요. 이 소식은 또 채용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저희 인턴 채용 공고에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어. 한 명 뽑는, 두 명 뽑는 이 정도의 규모의 70명.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용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번 인턴 채용에 서류 전형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는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지난번 채용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채용할 때도 그랬는데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리다 보면 그 채용 사이트에 맞는 그 양식이 있단 말이지. 그 양식만 가지고는 우리는 또 평가 전문가인데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것만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지원자를 평가할 수는 없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어느 정도 선호기업이라고 하는 채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에 대한 이력서 항목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채용 사이트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식이 다양하단 말이야. 이력서 항목들은 비싸겠지만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 내가 신경을 썼던 것들은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집어넣었어. 직업적 가치관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라든지 우리 일과 관련된 일부 3가지의 항목을 넣었어. 그리고 채용 공고에다가 그 항목을 쓴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서류 전형이 들어갈 거고 안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 서류 전형도 좀 많이 힘들긴 했었어. 다들 성실하게 써줘서.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써서 떨어졌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이건 좀 아쉬운데 싶은 경우도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뭐가 아쉽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항목의 직업적 가치관,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직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한 2줄, 3줄 이렇게 쓰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썼다. 그러면은 평가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적 가치관에 대해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쓰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상세하게 써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어. 이게 자기 나름에서는 이 정도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깊게 훌륭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평가자들은 아는 거잖아. 그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여러 기업에 내가 지원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신경 써서 하나하나 다 쓰는 데는 정말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경중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다음 전형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눈에 더 밟힐 수밖에 없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럼 인턴이나 앞으로 들어올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핵심 역량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도 중소기업이지만 다른 중소기업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조직 관련해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 우리 공고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는 태도를 채용한다. 왜냐면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걸 빨리 파악해낼 수 있는 학습에
학습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채용 선발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일부 많이 필요했지.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평가를 좀 많이 했었고 지원 동기라는 것들은 솔직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야. 나도 지원할 때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걸 작성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직무적인 능력보다 직업에서 필요한 성향적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야 우리 조직원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채용이 오히려 취준생 입장에서 편했을 수도 있을 거야. 다른 데는 직무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직무적 관점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회사와는 달리 개인적인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채용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느껴지는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인가요? 이건 우리 사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기소개서 항목을 3개를 작성을 하고 기타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은 자유롭게 쓰라고 했거든. 근데 3개만 작성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좀 꽤 많았어. 그래서 3개를 훌륭하게 썼지만 기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지.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3개 항목 이외에 지원 동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한 회사의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데 그 지원 동기가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조직 적합성 이게 있지만 동기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 동기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가더라도 반드시 물어보는 거야. 왜 그 많은 회사 중에 우리 쪽을 지원했냐? 여기도 기계가 있고 저기도 기계 있는데 왜 우리 회사의 기계에 지원했냐? 이런 게 그 동기에 대한 적합성이거든. 그 회사에 대한 동기가 있고 직무에 대한 동기가 있는 건데 그 동기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원 동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원했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쌓아왔는지에 대한 표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이라든지 HRM 자격증이라든지 심리 전공 산업심리 수업을 들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점수를 잘 받았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적어도 우리 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실하게 썼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 거의 대부분 직무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금 자격증은 못 땄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다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조금이라도 강조가 돼야 돼. 왜냐면은 자격증을 아직 못 땄는데 이거를 작성해도 될까 말까? 그건 작성이 안 되긴 하지. 자격증이라는 거는 1차 합격이라든지 2차 합격이 됐을 때 자격증 기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자기소개서 써야지. 지금 이걸 6개월 동안 준비했고 특히 이 부분에서 내가 깊은 감명을 받고 자격증은 반드시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든지. 그게 표현이 조금 하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자격증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소개에 쓰고 만약에 자격증도 준비 안 한다. 그러면 급하게라도 최신 관련 보고서들을 다 읽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감명 깊은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게 앞으로 시대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쪽으로 기술이 되어야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번 질문은 밸런스 게임인데요. 유명한 대학 학점 4.3이지만 경험이 없는 지원자 대 안 유명한 대학교 학점이 3.0인데 다양한 경험을 한 보유자. 유명대학. 그치만 경험이 없는 전자를 뽑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이 밸런스 게임은 직무마다 조직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 제가 유명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기도 해.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다양한 경험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는 후순위가 될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가 없어. 그냥 성향을 보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대학을 선택한 거야. 일을 할 때 개인의 능력치 중에 두뇌에 대한 영역이 있고 아니면 센스에 대한 영역이 있고 성향에 대한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단 말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과거 몇십 년 동안 입증된 건 두뇌 영역이 우선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지원을 할 때는 유명대학들 그런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 유명대학 출신들이 반드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야. 확률이 높을 뿐인 거지.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 특히 사트 같은 직무능력 검사들 있잖아. 그 검사만 보면 상위권 대학들이 다 합격을 하게 돼 있다. 두뇌 영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 두뇌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인 상태에서 급여를 많이 주고 경쟁을 시키면 애들이 다 잘 한다고. 근데 다만 중소기업 대표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스펙이 높은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많이 없다. 중소기업이 당장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스펙이 떨어지더라도 성향 좋은 사람, 조금 오래 일할 사람을 뽑는 게 낫다. 스펙 좋은 사람 뽑았다가 빨리 나가버리면 그거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 적어도 2, 3년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그 돈을 벌고 지금까지 줬던 급여와 버는 돈이랑 비슷해질 텐데 그게 2, 3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지. 근데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당장 일할 사람 뽑으려고 스펙 높은 사람 뽑았다가 1년 반 만에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대표님들이 채용할 때의 선택, 중소기업 인사팀에서의 채용 선택은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걸 취준생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업은 뭐 어떤 입장권처럼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들은 채용 경쟁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 대기업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아마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선 돈을 많이 받잖아. 참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되는 채용 방법이야. 근데 자기가 만약에 스펙을 많이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곳의 그런 경험들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길로 타서 준비를 하면 중소기업에서 스펙이 작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들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될 텐데 취준생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력서를 볼 때 여러 가지 인턴 경험들이 있는데 뭐 행정 쪽 쭉 탔던 인턴 경험과 행정 탔다가 뭐 이벤트 회사에 탔다가 막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쪽을 얘가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동기적 합성부터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지. 우리 회사에 오게 됐을 때 갑자기 이벤트 회사의 경험이 자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떠나버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양한 경험은 좋지만은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어야지 여러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다. 경력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 때 이것 꼭 명심해라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무래도 태도인 것 같아. 면접을 바라볼 때 면접을 바라보는 그 자세, 이거 내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때문에 도움이 돼서 면접 합격하고 이제 입사한다 그런 댓글들을 최근에 또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면접관들도 쫄리고 지원자도 쫄려. 그리고 나는 지금 면접을 보러 온 을의 입장이지만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 회사에 일하면 다시 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갑인 거야.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모습에 대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 유지하는 게 좋고 긴장해서 점수를 못 딸 바에 그냥 질러보고 이 회사랑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지. 면접에 대한 부담 없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고 면접에 여러 번 낙방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신감을 잃었다고 내가 느낀 순간 면접을 보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엔 안 받았어. 언젠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알아주길이라는 마음으로 그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못 알아주는 평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팁인데 적어도 그 회사와 그 직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갈 것. 나머지는 자기 성향대로 가면 돼요. 자기 성향을 쉽게 바꾸는 건 어려운 부분이니까 면접에 가는데 그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간다는 건 평가자가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려고 해도 어렵다. 회사 이해와 직무 이해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가 많이 힘들어요. 그만큼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을 평가하는데 밤늦게까지 성의를 가지고 내가 한 평가가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우연치 않게 복불복적으로 일어나는 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취업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 군데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군데 지원할 때 사이트에 보면은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 회사에도 지원하기라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들 지원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그 회사에 맞게끔 지원서를 조금 수정하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원자 중에서도 다른 회사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 회사 지원하는 지원자도 있었거든. 아마 그 채용 사이트에 유사 영역에 지원하기 그런 것들을 다 눌렀을 것 같아. 그렇게 됐을 때는 평가자들이 이 사람이라도 면접 보자라고 했어. 근데 본인이 지원한 게 아닌 마음이 돼버리니까 조금 성의를 가지고
가지고 지원서를 조금씩이라도 수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